자, 오늘도 역시 우리 개그맨 김일희 씨가 바로 접니다. 제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또 뭘 알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또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역시 저를 도와주실 또 우리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꼬마 빌딩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쵸. 건물을 보기 시작을 할 때 조금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손님들한테 아니면 상담 오신 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어떤 거 주로 얘기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을? 네, 남들이 말해서 여기 좋다더라 하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말고, 물론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알고 있는 동네에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동네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전문가야. 네네네. 근데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아는 곳은 여기인데 네네네. 그 예를 들어서 강남 살던 분들은 아는 곳이 강남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 부천 살아요. 아는 곳이 부천이야. 맞아요. 네. 근데 전 부천에서 여기 살고 싶어. 네,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거기보다는 이리 씨 이쪽이 낫지. 이렇게 네네.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 해보셨잖아요. 친구라든가 지인들이 내지는 부동산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리님한테 와서 야, 이거 투자 이 종목 괜찮아라고 했을 때 몇 개나 성공을 하셨나요? 그 별로 성공 잘 안 되더라고. 그쵸. 그분들이 하는 거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고급 정보라고 얘기하고 호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상품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상품에 남들이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가는 손실 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적으로 더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첫 번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또는 또 알아보거나 그렇죠. 나중에라도 이게 왜냐면은 부동산 자체가 특히 땅이라든가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성격이 많이 다른 게 꼬마 빌딩은 같은 길가에 있더라도 이쪽에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냥 마주보고 있는 그럴 수 있어요. 건물인데도 그래요? 네네네. 왜냐면은 사람들의 동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전철역이 왼쪽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왼쪽으로 더 많이 움직일 테고요. 오른쪽은 덜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런 거에 의해서도 같이 연접해 있지만 땅값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려면은 내가 그 지역에 익숙해야 돼요.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건물이 이 정도 가격이 나왔는데 저쪽이 자리가 더 좋아. 근데 저 건물이 더 싸. 예를 들어서. 그럼 저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위치 좋은 거. 싼 게 이유가 있었어요. 또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싸다라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은 한 번, 두 번 갔다 오는 것만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야간 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낮 시간에,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길가의 부동산들이 가치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이거를 알려면은 아예 거기서 살던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아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상징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살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이상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는 살러 가는 건 어려우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보는 게 첫째고요. 어느 정도 부동산에 이제 안목이 뜨여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조금 멀리 가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야기로 해서는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장 가서? 현장은 계속 체득을 해야 되는 건데 경험칙이 필요한 거니까 아까도 언급한 맨 처음에는 우선은 내가 알고 있는 동네, 알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좋고 내가 다니는 직장 가까운 인근도 괜찮고 과거에 내가 잘 생활을 했던 어떤 그 거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곳의 물건들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아는 곳에 투자하는 게 또 좀 안전하다라는 거고. 건물 지금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또 건물 자체에 대해서도 뭐 확인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에 무슨 여기가 원룸으로 된 건물도 있을 거고 또 상가 위주의 건물이 있을 거고 사무실 위주의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용도가 좀 편한지도 좀 궁금하고. 건물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과거는 좀 다를 수 있고 미래도 좀 다를 수 있고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주거용이 있는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거용이 아닌 올 근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실로 돼 있거나 이제 업무용으로 돼 있는 이런 건물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요? 죽어 있는 사람 있으면 좀 피곤한가요? 살고 있는 사람 있으면?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니고 주거용으로 있으면 최근에 기조 자체가 정부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게 계속 꼬마 빌딩에도 만약에 이제 주거로 그 네. 가정주택처럼 이렇게 꾸미고 사는 집이 한 집이라도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 하나 때문에 약간 좀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군요. 최소한 그 면적만큼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네.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나중에 팔 때 다주택으로 걸려서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제재가 이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법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알아야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네. 아유 사장님이 저기 꼭대기 살면서 1, 2, 3층 관리하면서 월세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고서 이제 네네네. 이렇게 유혹을 하시는데 예. 그거보다는 내 집은 조금 멀리 있더라도 네. 그 통으로 그냥 건물로 하시는 게 더 여러모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대출을 받기도 그렇고 세제에 대한 부담도 덜 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나중에 매각을 할 때도 네. 결국 사는 사람도 그 건물에 대해서 대출을 어느 정도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아 팔고 사기가 좀 더 편하구나 네, 그게. 그렇죠. 예. 진 곳에 이게 있는 오르막으로 돼 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가격이?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